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중국위의 제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제4일차 행정 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안전도시국의 건설과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의 전반적인 업무 보고는 이미 안전도시국장으로부터 들으셨기 때문에 업무 보고는 생략하고 건설과 소관 업무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 계획에 따라 건설과 소관 업무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도시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옥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건설과 같은 경우는 되게 민원이 많은 부서라서 네, 늘 수고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구에 감사드리고요. 네. 67쪽 잠깐 보겠습니다. 네, 62 보조금 이제 반납해서 네네, 약간 이제 금액이 좀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짚어보려고요. 예, 거기 자전거 전용 주차장 위탁 관리비 네네, 2,400만 원인가요? 반납액이? 네, 그렇습니다. 네,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서대전역 동방장에 설치되어 있는 이제 그 자전거 전용 주차장이죠. 네. 그 부분을 이제 저희들이 위탁해서 시로부터 시비를 받아서 네. 관리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게 사용이 중지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재반 문제로 해서. 그러네. 그래서 최소 저희들이 전기요금, 기본 전기요금을 납부하고 나머지 부분은 다 반납하는 이렇게는 시비 보조를 반납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근데 그게 왜 이용을 못하고 있는 거죠? 규격이 좀 지금 자전거 규격하고 좀 들어가서 이렇게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규격이 좀 상회하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저희도 장기적으로 그 부분을 계속 손치하느냐 또 네. 그걸 한번 근본적으로 시하고 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몇 대 정도 될 수 있는 거죠? 300대로. 300대요? 예. 엄청난 거고. 네네. 그러면 이게 지금 위탁받은 지가 몇 년이나 됐어요? 저희 2012년 2012년? 예. 그래서 그때 이제 저희들 지금까지 한번 2012년 해보면은 하루에 뭐 한 대, 두 대 정도밖에 이용이 안 됩니다. 그랬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게 좀 장비도 노후화됐고 또 그런 기억이 좀, 또 이게 우리가 차로 얘기하면 소형차, 중형차에서 네. 일부 옛날 자전거는 가능한데 조금 최신 나오는 이런 거는 좀 기억이 안 맞아서 좀 훼손되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다 기피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근본적으로 계속 존치 여부를 한번 시하고 좀 네. 협의를 해야 될 상황 같습니다. 그러니까 2,400 예산이 그냥 묶여있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뭐 어떤 여론조사 방법이라든지 주민들의 그 수요에 대한 그런 것들을 조사해서 네네. 네, 조치를 빨리 했으면 좋겠네요. 예, 시비 보조이지만 시하고 시 건설도로과하고 네. 철도공사하고 네. 협의를 해서 그 해결 방안 또 대안을 좀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거기 68쪽에 뒷장에 보면 네. 관사천 일원 하수시설 개선공사 해가지고 네. 1억 1천만 원이 지금 반납이 됐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거기 하수시설하고 도로 포장이 네. 포장이 안 돼갖고 지난번 제가 민원 제기한 적이 있는데 예. 그러고 나서 이내 바로 포장이 됐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행이다 생각했는데 네네. 그런 부분들 막 그냥 중간에 일을 하다가 장기간 방치되는 그런 경우들 문제가 있어서 그렇긴 했겠지만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세심히 살피시고 네, 알겠습니다. 빨리빨리 조속히 이렇게 완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예, 예. 바라겠습니다. 예. 309쪽 잠깐 보시겠습니다. 네. 300 잠깐만. 불법 노점상 및 노성 적침을 정비 추진 현황에서 네. 그 밑에 보면 예산 집행 내역 노상 적침을 창고 조성공사에서 2,989만 원? 네네. 맞나요? 네.
요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노상 적침을 창고 뭐 이런 것들이 있나요? 그 종전에 저희들이 그 계룡육고 하부에 네. 적치물 창고가 노상 적치물 창고하고 그 준설 장비가 거기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 고속철도 정비 사업에 의해서 그게 이제 저희들 부득이하게 그 개설 장비는 중천동 네네. 그 고가 밑으로 가고요. 네. 노상 적치물은 무수동 그 한국도로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지에 저희들이 그 이전하는 공사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노상 적치물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불법인 거잖아요, 그죠? 예, 불법을 네. 저희들이 이제 뭐 장비라든가 기계를 저희들이 함부로 무단으로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네. 거기에 적치를 해서 개고하고 또 저희들이 강매할 경우는 사전에 공고하고 한 절차를 밟기 전에 네. 거기다 적치를 해서 이제 그 개인 사유물이기 때문에 네. 그걸 보존할 수 있는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장소를 지정해서 저희들이 적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넣다 뺐다 그게 순환이 되는 거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녹슨 적치물이 네. 만약 이제 그 소유자가 찾아가면은 저희들 과태료 받고 하고 네. 일정 기간 안 되면 저희들이 폐기. 폐각을 매각을 해서 합니다. 처분합니다. 잘 알겠고요. 거기 노점에 보면 네, 2020년, 21년도 비교를 해보면 안내장 배부가 네, 2020년도에 4,449건인가 그렇거든요. 네네, 근데 21년도에는 93건이에요. 네네, 되게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네. 그것도 좀. 사실 이제 그 전에 이제 다 다니면서 이제 직원들이 이렇게 네. 했지만 지금은 사실은 이제 인터넷이나 이런 SNS 홍보를 해서 네. 이제 굳이 인위적인 그런 것보다는 이런 매체를 통한 그런 홍보를 하기 때문에 네.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방향을 그런 쪽으로 좀 저희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고요. 화면 좀 하나 볼게요. 네, 그러니까 세무서 사거리에서 네, 그 선화동 행정복지센터 네, 예, 예, 길이에요. 네, 근데 한번 가다 보니까 밤에 가다 보니까 길이 너무 어두운 거예요. 아, 네, 제가 한번 좀 이렇게 계속 보여드릴. 이거는 이제 여기다가 마찬가지고 여기요. 네, 이게 이제 카메라로 찍는 거랑 직접 가서 보는 거랑 또 밝기가 좀 다르더라고요. 네, 훨씬 어둡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가로등이 한쪽에만 저기는 돼 있더라고요. 2차선이라 그런 건지. 그래서 상당히 어두워서 네. 저걸 좀 교체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가지고 좀 보여드리려고 저거. 네네. 저희들이 찍어왔습니다. 매년 이제 그 가로등 지금 말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네. 어둡거나 좀 그 범죄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가로등을 증개해서 그 공사를 계속 합니다만은 한계전 예산 관계도 있고 저 부분은 사실 이제 그동안 대전 세무서라든가 현대 빌딩이 있었을 때는 좀 활성화가 됐기 때문에 네. 좀 자연적으로 상가 건물로 인해서 그런 어둡거나 이런 게 이제 해소됐는데 네. 이제 지금은 원도시 활성 이 지역 많이 이제 저녁 8시 이후에는 공실이 되고 또 다 소등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 생기는데 저희들 한번 체크를 해서 그 우선적으로 이 부분도 저희들이 적법하게 안전한 보행 환경이 될 수 있도록 네. 조치하겠습니다. 그래서 저 이제 교체를 하면 LED로 이제 해야 돼요. 네, 지금 그렇습니다. 현재는 LED가 아니고요. 네네. 저희들 그래서 모든 저는- 사업 하는 거는 네. 앞으로 신규 사업이라는 건 다 LED로 네. 변경해서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기는 차도도 그렇지만 인도도 너무 깜깜해서 보행할 때 되게 위험할 그런 소지가 많이 있더라고요. 좀 살펴봐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구간 내에 네. 등이 꺼진 데가 있더라고요. 네. 네네. 그런 것도 그 한번 부분은 저희들이 체크해서 한번 우선적으로 좀 네, 해주시고. 이 도로변만 아니고 네. 선화동 주변에 한번 그런 그 도로 한번 체크를 해서 필요할 경우는 네. 저희들이 그 주민들을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선화동 내내 그 근방이거든요. 네, 법무사 추정협 사무소라고 있는데 골목으로도 네. 등이 또 이렇게
나간 곳이 있더라고요. 일방통행하는 걸로 오늘 네네네. 말씀하신 거죠? 예. 예, 예. 거기도 좀 체크해서 등 교체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정옥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육상내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육선 의원입니다. 네. 건설과 첫 페이지 309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네. 이 불법 노정상 및 노상 적치물 정비 추진 현황 이렇게 해서 이제 단속 실적하고 용역 인원, 용역 배치 현황 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노상 적치물 이제 철거는 대부분 이제 신고가 들어온다거나 이렇게 했을 때 이제 가서 처리를 하는 거죠. 예, 예. 거의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가을철 되면 이제 겨울철 되기 시작하면, 붕어빵 장사라든가, 뭐, 군고구마 장사, 이런 분들 노점을 나오지 않습니까? 예, 몇 달씩? 그렇습니다. 네네. 여름에는 이제 거진 없고, 동절기 때 이제 이렇게들 나오는데, 이분들도 그냥 하다가 신고가 들어오면 우리가 가서, 개고장을 붙이고 철거를 이렇게 하는 거죠. 먼저 이제 계도를 좀 합니다. 먼저 예. 이런 이제 어떤 주민 보행에 지장을 주니까 좀 저희들이 계도를 하고 계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행치 않을 경우 저희들이 먼저 문서를 시행하고 과태료 부과하는 절차를 받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붕어빵이라든가 군고구마 장사 이런 분들은 이제 주변에 이제 뭐 호떡집이라든가 아니면 빵집 이런 데서 아마 신고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 보행인의 지장이 없고 한데도 신고가 들어오는 걸 보면은 아무래도 그 주변에 이제 점포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자기네 영업에 네. 지장이 있고 그러니까 아마 신고를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것이 우리가 전에 이명박 대통령 그 정권 때는 노점상 또 활성화 또 한참 또 시키겠다고 또 한 적도 있었지 않습니까? 예, 서울 같은 경우는 뭐 네. 정책적으로 이전도 시켜주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최근에 와서 또 이제 또 그런 슬그머니 없어져 버리고 이제 자꾸 철거를 하고 그러는데 가능하면은 이게 보행이나 통행로에 이게 지장이 없는 데는 지금 아마도 코로나19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서민들이 어려운 상황인데 가능하면은 생활 권리에서 하는 거는 좀 어느 정도는 아주 불편을 주지 않으면은 좀 묵인을 해주는 것이 어떤가. 물론 법적으로 따지면 좀 문제가 되고 있죠. 하지만 네. 법의 형평성을 어느 정도의 이제 현장 상황을 판단을 해서 생계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이렇게 좀 해줄 필요가 있잖아.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저희 이제 민원 신고라든지 이런 거 들어오면 그렇게 이제 법령의 잣대를 댈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려운 코로나19나 또 어려운 이 사유로 인해서 될 수 있는 대로 아까 말씀 계도 또 보행 환경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도로변의 인도에 후면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면 사람이 이제 보행하는 문제가 없는 경우는 저희들이 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육산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측면에서 좀 접근하고 있는데요. 이제 앞에 그래서 그 지장을 주는 정도의 그 천막이라든가 이럴 경우는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형편 그 주변에 현장 상황을 봐서 네. 가능하면 아주 위법사항이 아니라고 하면은 좀 어느 정도는 봐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얘기를 했고요. 저희들도 어려운 입장입니다만 하여튼 예, 예. 그 행정의 묘, 우면의 묘를 위해서 어떤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는 게 최우선이기 때문에 그런 그 관점에서 접근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분들이 경험이 없는 분들이 그 니역과 하나 이렇게 마련을 하면 또 몇백만 원씩 드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리고 한 2, 3일 장사하다가 신고가 들어가서 이제 아니면은 단속에 의해서 장사를 못하게 되면 그냥 며칠 만에 또 몇백만 원 안 그래도 더 어려운 사람들 난리는 그런 경우가 되는데 좀 그런 거는 좀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 예, 같고요. 저희들도 이제 지금 의원님 말씀은 이제 동감하고요. 사실 처음에 이제 그 노점상이 설치되는 것이 처음에는 한 명, 두 명이 와서 설치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저희들 초기에 당속을 안 하게 되면은 그 거리가 이제 노점상 구역이 될 수 있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될 수 있는 대로 좀
노점상 주로 보행에 지장을 주는 거는 강력하게 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보행에 지장이 있으면 예, 그렇지만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보행에, 바라겠습니다. 지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네. 단속을 좀 하는 경우가 여러 군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건 좀 고려를 해주셨으면 하고, 근데 꼭 필요한 데는 또 보면은 또 몇 번씩 이렇게 제보가 들어오고 했는데도 또 철거 안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보면은 이번에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문창시장 그 통로 이번에 보도 교체 사업 지금 네네.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시장 입구 딱 들어가는데 보면은 그 보부상이라고 있어요. 매장 보부상. 그 앞에 보면 전봇대가 큰 게 전주가 고압선이 서 있고 그 아주머니는 장사를 거진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들마루 같이 생긴 그 진열대라든가 이런 거를 그냥 포장을 씌워놓고 거기 시장 정중앙 입구 들어가는 쪽인데도 거기는 계속 집행을 못 하고 있더라고요. 무슨 이유에서인지. 어차피 이번에 이제 보도를 새로 깔으려면 그 철거를 해야 될 것 같고 예. 거기서 그 문창초등학교 쪽으로 좀 내려가면은 거기는 또 지난번에 강제 집행을 해버려갖고 그 민원인이 우리 의회에서 쫓아오고 그랬었는데 거기는 큰 지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을 해버렸더라고요. 그 여기 보부상 정문 앞에 그런 경우는 실질적으로 시장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너무 또 지저분하게 이렇게 덮어놔가지고 미관상도 또 안 좋고 네, 그런 그거는 거는 한번 좀 현장을 확인하셔갖고 확인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주시고 예. 그저 여기 이제 일방 통로다 보니까 한쪽은 가로 주차가 그려져 있어요. 주차선이 한쪽은 이제 네네. 안 그려져 있고 맞은편 쪽은 그런데도 그 가로 주차장 쪽에 장애인 주차장이 한 대도 없더라고요. 장애인 주차장이. 그래서 그 시장 들어간 정문 입구 쪽에 지금 노상 적층을 쌓아놓은 데 있죠. 예. 그쪽에다가 이번에 이제 새로 이제 그 돌을 지금 하수환과 사업 때문에 다 지금 예. 차에 치고 임시 포장해 놨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새로 포장을 할 때는 거기다가 장애인 주차장을 하나 선을 이렇게 그려주면은 노상적 층을도 그 사람이 설치를 못할 테고 또 장애인이 또 거기다 주차시키고 시장을 이용하는 데도 상당히 불편함을 덜어질 테고 네네. 이거 양덕의 효과를 볼 수 있을 네,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현장 확인해서 한번 그런 규정에 따라 하고 또 지금 말씀대로 예. 장애우들이 이제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물론 저 문창시장 내에는 이제 주차장에는 설치되어 있다 하더라도 예. 그 노상 주차장 부분도 저희들이 거기는 가로 주차장이 쭉 그려져 있으니까 네네 알겠습니다. 그걸 철거시키는 명문도 되고 또 장애인 주차장이 또 한 면 또 거기다 설치해 놓으면 또 장애인들 편익을 위해서도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좀 확인하겠습니다. 하시고 그게 아마 거기 지금 고압선 이설도 거진 얘기가 다 된 것 같더라고요. 고압선 네네. 이설하는 것도 그렇게 해서 어차피 이제 부산시장하고 같이 연결을 해서 지금 그 아케이드 사업도 지금 하고 있으니까 네. 그렇게 좀 해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면은 이게 이제 가로등 보안등 관리 현황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가로등도 새로 다 설치를 지금 하고 있고 신규 사업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LED로 다 교체를 하고 예. 다 신규 설치하는 것도 LED로 한다 이렇게 해서 이제 LED하고 기존의 전등하고 밝기 강도 차이가 굉장히 예, 크게 차이가 납니다. 네. 나지 않습니까? 네. 근데 문제는 우리 대전시나 우리 중구 관내 같은 경우 특히 그 버섯나무가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버섯나무가. 예. 이게 또 성장 속도도 굉장히 빠르고 잎이 또 굉장히 무서워요, 또 이게. 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조홍진 의원님 질의하셨지만은 이 가로등의 높이가 너무 높고 나무잎이 가리다 보니까 조명 등의 효과가 반감이 돼버립니다. 이 반감이. 그래도 아까 존경하는 우리 정욱진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그 도로를 거기 지금 사실은 은행선화동 동사무소에 있는 골목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2차로다 보니까 가로등을 한쪽 면만 세우고 한쪽은 안 세웠더라고요. 2차 좁은 도로니까. 근데 가로등에 서 있는 위치가 특히 또 이 버들나무가 큰 쪽으로 세워져 있어요. 또 가로등 기둥이. 그러다 보니까 그 버들나무의 높이보다는 가로등의 높이가 더 높아요. 대부분. 예 그렇습니다. 위에서 햇빛을
불빛을 비춰도 아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통로가 그리고 거기가 또 상권이 완전히 죽어버린 상권이라 네. 해가 넘어가면은 나의 점프에 조명조차도 없는 데거든요. 그래서 이게 현장 상황에 따라서 일일적으로 이렇게 등을 설치를 하지 말고 이 나무라든가 현장 상황을 봐서 이 전등 기둥의 높낮이를 좀 조절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나무가 큰 나무가 있는 데는 조명의 높이를 좀 낮추고 적은 나무가 있는 데는 조명의 높이를 좀 높이더라도 이렇게 현장 상황에 맞춰서 하는 것이 어떤가. 왜냐면 전주 같은 경우는 뭐 대형 차가 지나간다고 할 때는 물론 걸림돌이 되지만은 이 가로등 같은 경우는 걸림돌이 그런 장애가 안 되니까 네. 높낮이를 좀 맞춰서 이렇게 설치를 해주시고 이 저녁에 우리 물론 이제 낮에 근무를 하시니까 저녁에 우리 그쪽 관절 잘 안 다녀보셔서 잘 알 수는 없는 것 같지만은 현장을 좀 저녁에 이렇게 한 번씩 나가서 현장을 한 번씩 둘러보고 문제가 되는 데는 공원육축구하고 협조를 해서 전지하고 그쪽을 좀 먼저 해주든지 네네.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제 가로등을 뭐 이 형태 이제 그 노선별로 해서 높이를 좀 맞추는 거는 그 현실적으로 만약에 저희들이 그런 방안보다는 지금 말씀대로 공업녹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버즘나무의 전지라든지 이런 부분 또 가로등의 배치를 그 노선에 맞게끔 물론 규격이 있지만 그런 행정에 좀 이렇게 그 조사를 통해 현장 조사를 통해서 그렇게 저희들 한번 조사 내지는 그 계획을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한 경우로 하면은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높이 조절하든가 이런 것도 방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거기는 이제 도로가 2차로다 보니까 네. 이제 양쪽에다 이렇게 가로등을 세우지 않고 한쪽만 쭉 세워서 더 그런 면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렇게 지그작으로 양쪽으로 지그작으로 지금 설치를 했으면 말씀대로 이제 좀더 양쪽에 지그작으로 해서 그 지금 이제 주민들이 보행할 때 예, 없는 도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 네네. 어제도 잠시 거론했지만 지금 대전시 도시공사인가요? 도시건설본부인가요? 거기서 지금 하수관교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네,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 네, 건설관리본부 네네. 하고 있는데 이게 아무 이제 대전시에서 직접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우리 구하고는 서로 유기적인 협조 관계가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면 민원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게 보면은 그 사람들이 사업을 하면서 뒷골목까지 이렇게 파헤치고 하다 보니까 남의 담장을 막 무너뜨리다든가 네네. 다음에 균열이 간다든가 이거는 굴착 작업을 하다 보니까 어르신은 우리 중구청에서는 민원 제기를 해봤자 그냥 대전시 사업이다 보니까 또 중구청에서 대전시로 또 연락을 해야 되고 대전시에서는 또 사업자한테 시공업자한테 또 연락을 해야 되고 이런 불편함이 상당히 많고 본의원이 건설관리본부 전화를 몇 번 해봤어요. 민원 네. 제기를 했더니 거기도 뭐 담당자가 현장에 나가 있다. 또 뭐 내가 본인은 담당자가 아니라서 모르겠다. 메모해서 전달해 주겠다. 이라고 하면 뭐 한몫차사더라고요. 연락을 해봤자. 그래서 현장 상황에 우리 특히 옥계동, 석교동, 부사, 문창 이쪽에는 작은 좁은 골목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도로도 또 사유지가 많아갖고 도로 소유자의 또 동의를 또 받아야 되고.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복잡하다 보니까 그 민원도 상당히 많았는데 우리 건설과에서 담당 직원을 한 분 지정을 해가지고 대전시 건설관리본부하고 또 이게 협조를 해서 네. 그런 민원도 좀 해결을 하고 현장도 좀 한 번씩 가서 체크를 해가지고 지금 사유지로 돼 있는 쪽에 공사를 못 하는데 어디인가를 좀 확인을 해서 그 도시 건설본부는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어디 못 한다는 거를 그런 문제점 때문에 그런 걸 좀 한 분이 또 담당자를 지정을 하나 해서 대전시 건설관리본부와 같이 이렇게 협조를 해서 그런 작은 민원에서부터 사업을 못하는 구간까지 이왕이면 지금 한 김에 좀
철저히 챙겨가지고 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지정을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뭐 같습니다. 저희들도 이제 하숙의 그 현재 뭐 담당자 지정까지 아니더라도 그 업무를 네. 하숙의 담당 저 차석이 이제 하고 있고요. 또 그 친구가 또 뭐 시하고도 시에서 또 근무도 하고 해서 그 시 건설관리부분 직원하고도 또 뭐 업무 협의가 가능한 직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특히 이제 한번 업무 보고 때도 말씀하신 내용 이런 걸 받아서 저희들이 건설관리본부 또 건설 사업 시행자 또 우리에서 그런 민원에 대해서는 좀 바로 해결될 수 있도록 이제 적극적으로 나가겠습니다. 예를 들어 문창시장 같은 경우에도 한 1.2m 되는 골목에인데 거기를 굴착 작업을 하다 보니까 그 집 담이 균열이 가서 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은 그 건설부로 전화를 3번씩이나 했어요. 3번씩이나. 나중에 안 돼서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시장님 만나가지고. 그렇게까지 했었는데 이게 상당히 우리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데 그래도 또 민원인들은 또 나름대로 고충이 크니까 자꾸 신고를 하는 건데 그런 부분에 있어 좀 세밀하게 좀 이렇게 해주시고 예, 하여튼 시하고 시 건설관리본부 협의를 해서 예. 주민 불편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어쨌든 우리 뭐 건설과 공직자 여러분들 그동안 고생도 많으셨고 어려움도 많았었는데 한 가지만 좀 당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가 지금 거진 이쪽 지역의 석교라든가 옥계 호동 이쪽에 작은 공사가 많지 않습니까? 이면도로 개설 사업 같은 게 지금 네, 뭐 사업도 큰 것도 아니고 보통 뭐 3억에서 5억 예. 막 이렇게 골목 그 도시계 도로 그려놨던 거 지금 조금씩 예산 확보가 되는 대로 해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사업은 이제 여러 가지 그동안 경험이 많다고 이렇게 잘 하는데 이제 사업이 끝난 다음에 현장을 가보면은 상당히 눈에 거슬리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가보면 이게 무슨 일이든지 한번 뒷마무리가 제일 중요한 건데 예, 예, 현장을 가보면 뒷마무리가 제대로 깔끔하게 안 된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이제 도로공사 같은 경우는 해놓고 나면은 또 이제 지면이 낮은 지역이라든가 이런 데는 우리 다른 데 흙을 퍼다가 채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짐이 뭐 되려면 아무래도 몇 년씩 걸리지 않습니까? 네, 그냥 그런 위에다 보도블록을 그냥 깔은다든가 했을 경우는 치마도 자꾸 많이 생기고 또 위치에 따라서는 또 하수구의 위치가 엉뚱한 데 가 있고 네, 또 뭐 도로의 높이는 낮은데 인접되어 있는 농지의 높이는 또 높다 보니까 빗물이 어느 정도 뭐 2, 30mm만 비가 와도 그 토사가 도로로 다 밀려와서 도로를 덮어버리는 경우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준공을 내주기 전에 현장을 가서 물론 사업자들이야 시공업자들이야 우리가 준 설계도대로 그대로 사업 공사를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현장을 가보면 또 도면하고는 다르게 바꿔야 될 때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하수 위치라든가 이 경계석의 높이라든가 이런 거 상당히 많은데 또 가석 방지턱 같은 거 네, 이게 상당히 많은 현장 상황을 직접 좀 가서 확인을 좀 철저히 해서 준공을 내주기 전에 그런 걸 좀 마무리를 좀 깔끔하게 할 수 있게 사업은 뭐 도로 뭐 아무리 잘 해놓고 뭐 반듯반듯하게 잘 넓게 뚫어놔 봤자 사실은 그 세세한 부분이 잘못되면 공사를 해놓고 또 네. 우리가 또 비난을 받을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마무리를 할 때 좀 더 세심하게 살펴보고 이렇게 준공을 내줄 수 있도록 좀 관심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들이 그런 부분이 이제 석교동이나 호동 이런 부분에 이제 농지도 있고 임야도 있고 기존 도로도 있고 해서 이제 우리가 높이 고조차가 좀 많이 있는 경우는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은 설계 때부터 좀 네. 더 현장설도 철저히 해서 지금 말씀대로 준공 후에 심화가 된다는 사항이라든지 또 토지가 유실돼가지고 한다든 이런 부분을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불리하게 준공 후에 생기는 그런 또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조치를 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사업을 잘 해놓고 시작할 때는 우리 동네에 길이 나니까 좋구나, 고맙구나 이런 소리를 듣는데 하고 나서 이제 뒷마무리가 깔끔치 않으면 또 예. 그런 또 좋은 소리 또 못 듣고 하니까 어차피 이제 마무리할 때 좀 깔끔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의원님 지적하신 내용 해서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육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정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 처리 내용 좀 보겠습니다. 네. 예, 11페이지 공통사항 네. 건설가 부분 이제 볼게요. 예, 세 번째 칸에 네. 올해 3월 16일 날 접수된 내용입니다. 이게 네. 처리는 3월 24일 했는데 사유지 토지 소유자가 도로 통행 방해로 돌다리로 29번 길 네. 도로 개설 내용이 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2차 추경에 반영해서 이제 해결을 하셨는데 네. 그 내용 좀 한번 설명 좀 한번 해주시죠. 이게 이제 이 지역이 이제 다가구 다세대가 좀 많이 들어옵니다. 네. 많이 들어오는데 이제 기존 그 사업을 하면서 도로의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도로를 이제 확보한 데도 있고 사유지지만은 네. 또 그런 도로 셋백한 부분을 이제 인접 이웃 분들이 이제 사용할 때 그 사용에 대한 그 정당성이 있느냐 없냐라는 문제가 많이 여기뿐만 아니라 많이 민원이 생깁니다. 예, 예. 그럴 경우에 이쪽을 통행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다른 길, 도로로 갈 수 있는데 불구하고 이 길을 이용할 경우 이 토지 소유자가 제한할 수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길을 사유권을 주장하는 분들이 이 대지를 이용하면은 이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원활한 소통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의 일부 도로 그 부지를 토지를 확보해서 도로 개설을 해주려고 하는 상황으로 2회 추경 때 사업비를 확보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제 확보한 이제 예산만 확보했지 네. 완전히 지금 다 된 건 아니죠. 근데 이제 이런 경우 이제 그 토지주가 이제 행정관청에서 그걸 이제 부지 매입을 하고 이런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 예산이 확보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저희 행정관청 저희들이 이제 그런 부분을 설명하고 네. 우선이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 예, 이렇게 우선이라도 예, 막지 말고 우선 예, 예. 우리 보상해줄 테니까 예, 예. 그래서 그렇게 협의를 하고 예. 민원인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얘기를 끝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고 네. 이제 해결이라고 지금 이제 이게 써 있어서 네. 본인이 파악을 해보니까 이제 이렇게 해서 이 지금 민원인을 내신 분하고 얘기는 돼서 네네. 이제 그런 내용이지 아직 완전히 다 된 건 아니에요. 이제 어쨌든 뭐 저희들 판단은 네. 어쨌든 우리 집행부에서 이런 사업이 필요해서 의회에 예산까지 통과됐기 때문에 예. 설명을 드리면은 이해했고 해서 저희들이 부득이 이제 자료에 예. 이건 해결된 민원이다 이렇게 기재를 한 상황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제 주요 내용 이게 사유를 보면은 네. 사유지 토지 소유자 도로 통행 방해라고 돼 있어요. 아니 방해라고 네. 이제 방해가 아니라 자기 소유권을 주장하는 거지 이제. 네네. 예, 방해가 아니라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도로 개설을 하려면 도시계획 선을 내야 되기 때문에 도시계획 선을 넣으면은 이제 이분들도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았습니다. 네네. 12쪽 좀 볼게요. 네. 6월 15일 날 접수가 된 내용입니다. 네네. 맨 윗칸에 단골길 도로 확장. 예, 예. 처리 결과를 보면은 네. 열악한 구재정 여건상 도로 확장 사업비 60억 원 확보가 불가해서 일부 구간 토지 사용 승낙시 차용 교차 구간 확보 지원이 돼 있습니다. 일부는 해결했는데 네.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저희들이 이런 민원 특히 금동길 도로 개설을 다 해주려면은 우리 구 재정 상분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필요할 경우에는 이제 일부 구간 그러니까 차량이 이렇게 교행할 수 있는 일부 확보된다든지 할 경우에 사용 승낙이 한다고 하면은 저희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주민 편의를 해서
일부 도로 개선 해주겠다. 야. 이렇게 이제 하는 내용이고요. 저희들이 이제 이 금동은 저 이해 추경 때 의원님께서 확보해 주셔가지고 여기는 아니지만은 이제 다른 또 그쪽 사업도 하고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라면은 그런 부분도 시하고 협의를 하면서 예산 확보해서 도로 개선을 계속 진행할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명시월 19쪽 좀 볼게요. 네. 명시월을 보면은 맨 밑에 칸에 은남로 무수동에서 구안동 도로 개설 사업 좀 보겠습니다. 네. 2020년도에 지출액이 2,928만 4천 원 지출액이 됐어요. 네네. 지금 2021년도로 2월액을 10억 8천여만 원 2월을 시켰는데 지금 보상협의가 지연돼가지고 완공 예정일 보니까 올해 12월 달이에요. 네네. 요거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예, 그동안 저희들이 이제 올 초부터 보상 협의를 해서 보상이 완료되고 12월 준공 예정으로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월 준공 예정으로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한 달여 남았습니다. 이제 네네네. 네.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거의 다 뭐 공사가 됐고요. 그랬어요. 뭐 도색이라든지 예. 축구 정비라든지 이런 막 남아 있고 있기 때문에 12월에 준공하는데 문제 없습니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사고 이월 좀 보겠습니다. 네. 20쪽 맨 밑에 칸에 네. 소로 3 석교 16호선 도로개설 사업이 있어요. 예산액이 1억 5천 맞습니까? 호동 109-1번 지선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석교 16호선. 아, 16호, 예, 예. 예. 이분도 저희들이 추경 예산하고 특별 교부금을 추가로 작년 올해 예. 6월달, 7월달에 확보해서요. 저희들이 1구간하고 2구간의 구간으로 나눠서 하는데 1구간은 올해 준공할 예정이고요. 2구간에 대해서는 내년도 6월까지 진행을 완공할 목표로 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완공 예정일 2021년 이제 지났는데 8월. 네. 요것은 1구간입니까 이게? 네, 그렇습니다. 요건 1구간. 네, 요건 완공이 됐고. 네. 이제 2구간은 예, 내년 6월까지. 내년 6월까지. 예, 저희들 총사업비가 이제 9억이 소요되는데요. 그렇죠. 네, 일부 저희들이 처음에 이제 예산 확보가 다 안 돼서 구간별로 부족이 나눴고, 1구간은 지금 좀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제 12월 준공을 할 예정이고, 나머지 2구간에 대해서는 이제 내년 6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이 지금 명시열된 예산은 다음 연도에 지출회의가 가능하고요. 네네. 네, 또 2월된 명시 2월에 대해서는 재차 사고 2월이 가능합니까? 네. 원인행위가 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예. 알았습니다. 이 불법 노점상 촉침을 지금 뭐 민원인 공통사항에도 있고 또 우리 컨설까지 있는데 지금 금요장터 문제가 작년에도 지적사항이 좀 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관계부서 TF팀을 차려가지고 네. 이걸 해결을 좀 하자. 네. 왜 그러면은 불법 노점상을 단속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분들한테 형평성의 차이가 좀 있다. 형평성의 차이가 있어도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우리 큰 집단이기 때문에 네. 우리 관계 부서에서도 아마 어려움이 좀 많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도
지금 굉장히 어려운 이 시기에 노점상들을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네. 또 노점상 하다가 그 적치물을 그냥 싸놓고 처리하지도 못하고 이런데도 이렇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적치물 같은 거는 바로 추지를 못하고 본인에게 또 알려야 되는 또 기간이 있고 네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예, 어려움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또 민원인 주변에 있는 주민들은 저 인도에 저게 뭐냐 빨리 치워야지. 그래서 본의원도 건설거에다가 이 적치물을 지워주십시오 하고 민원을 넣으면은 그 처리 기간이 좀 있기 때문에 그 계고장을 붙이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도로가에서 노점상을 하신 분들과 급여장터 하시는 분들 일을 보면은 조금 전에도 본 의원님 말씀을 드렸지만 너무 형평성의 차이가 나도 많이 난다. 그래서 이거를 좀 어떻게 해결할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이 해결 방안을 찾기가 상당히 어렵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이제 뭐 이건 계속되어 온 또 행감이나 뭐 때도 지적을 하셨고 또 저희들이 나름 이제 고민스러운 행동인데요. 저희들이 사실은 이제 특히 대사동 금여장터는 대사농협이 철거되고 이전에 했는데 불구하고 계속 이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저희들이 이제 이 노점이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처럼 이렇게 어려워서 진짜로 코로나19나 그 어려운 형편에서 하는 노점상이 아니고 집단화 조직화된 그 노점상의 그런 걸로 흘러가고 있는 걸로 저희들 파악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고민이 많고요. 그래서 어쨌든 대집행이라든가 이런 인위적인 거는 좀 마찰도 많이 발생할 수도 소지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러 방안을 강구하고 있고요.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저번 업무 보고 때 제가 보고를 드렸지만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마련한 후에 따로 보고를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본의원들께 생각을 해봤습니다. 민선 7기 끝나기 전에 이것을 어느 정도 해결을 하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지금 계속해서 다음 구청장이 오시더라도 이 문제가 해결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래도 구청장 재임 이제 12년 동안 어느 정도 이것을 좀 해결을 좀 해주고 끝내야지. 이걸 그대로 넘어가다가는 주민들의 실망이 아마 클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것을 이 문제를 전통시장도 그렇고 또 일반 노점상의 형편 차이도 그렇고 이 시장 경제도 그렇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된 게 많아요. 지금 코로나 문제도 그렇고 거기 뭐 이렇게 좀 거기를 가보면은 야 이것이 과연 괜찮을까 이런 걱정도 우려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지금 구청장님께서 내년도 퇴임하시기 전에 이 문제를 어느 정도 좀 해결을 좀 해 주십사는 본위원의 말씀입니다. 예, 저 이제 건설 안전도시국장, 건설 도로라든지 교통을 총괄하는 국장 입장에서 지금 의원님 말씀 동감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대안을 지금 마련하고 있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떤 방안에 대해서 확정 어떤 계획이 나오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드리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건설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정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의원이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네. 그 국장님 지금 그 유등촌로 한박가든 앞에 그 LED 작업을 해놨는데 거기는 하천관리사업소에서 한 겁니까? 우리 건설과에서 한 겁니까? 어디를 정확하게 한발가든 아파트에서 그 유등촌로 그 바로 앞에 천변길 네네. 그 LED 작업을
본인이 어제 저녁에 가봤더니 그 야간 경기장처럼 밝게 바꿔놨더라고요. 네네. 그 부분은 우리 건설가에서 한 건지 아니면 시에서 한 건지. 네, 죄송합니다. 저희 사업을 해서 네. 저희들이 수중기부터 해서 제방 그쪽을 지금 가로동 신설 보수 신설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매일 저녁마다 운동을 하는데 네네. 어제는 그 야간 경기장처럼 네네. 밝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그런 부분은 너무 잘했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감사합니다. 사무감사 자료 312페이지 보시면 네. 도로 개설 사업 및 도로 시설 정비 사업 내역 및 공정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운암로 연결도로 개설 공사 70%, 그리고 제일 밑에 금동 1호선 설계 중, 그리고 여기 보면 친산 3호선 도로 설계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설계 중은 지금 어디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설계 중 그 구간 말씀하시는 예, 거예요? 예, 예. 지금 페이지 300, 14페이지. 314페이지. 네. 죄송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게 몇 번 말씀하시는 거죠? 어디? 314페이지 5번. 5번에 저 소로 친산 3호선 도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운암로 연결도로 개설 공사. 네네. 그다음에 호동 109-1번지 도로 네네. 개설 공사. 예, 예. 예. 그, 거기서 이제 그 제일 밑에 7번. 네. 소로 3 금동 1호선 도시계획 도로 개설. 네. 그,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저번에 의회에서 제2회 추경 예산에 성립을 시켜준 거고요. 예. 친산 3호선 같은 경우는 그 친산동 경로당에서부터 해서 한 바퀴 이렇게 도는 네. 그런 노선을 가지고 저희들이 한 223m 정도 됩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개설하려고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앞전에 예산이 올라왔던 게 삭감이 됐었는데 이번에 예산이 이해 추경에 예산이 예, 예, 세운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예, 예. 그리고 금동 1호선은요? 금동 1호선은 지금 6억 정도 소요되는 거고요. 169번 1호이거든요. 근데 기존에 도로 개설 한 대하고 예. 연결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예. 주도로와 연결 안 된 부분을 요번에 저희들이 연결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요번도 마찬가지로 추경 때 확보된 예산에. 그 금동 그 숯가마 들어가는 입구 길이 있습니다. 도로가. 네네네. 그 부분이 굉장히 협소해가지고 그 숯가마 안쪽에 가면은 요양시설하고 지금 세대수가 늘어나가지고 6세대가 지금 살고 있을 거예요. 네네. 네. 근데 그게 이제 농반기에는 들어가고 나올 때 차량이 피할 곳도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예, 예. 네, 그런 부분은 빨리 참조하셔가지고 개선될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개발 제한 구역인데요. 시에서 저희들 계속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체호생과 임도로부터 해가지고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수가마터를 지나서 앞에까지 금동으로 오는 그 농지하고 임도를 확장하는 사업을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 사업비가 좀 꽤 들어갑니다. 뭐 저희들 시하고 협의를 뭐 60억, 100억 얘기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 계속 하면서 저희들 근데 본 의원은 그 3m로 도로로 돼 있는 부분은 거기는 도로를 낸다 한들 큰 실효성은 없을 것 같고요. 네네. 지금 숲과마 들어가는 입구 네네. 그 부분이 지금 굉장히 지금 협소하고 네네. 문제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예예. 있습니다. 그 부분 다 저희들이 한번 해서 시하고 하고 저희들 자체 예산을 투입할 일 있으면 해서 좀 개설 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운암로 연결도로 개설 공사 이게 140m가 저기 구안동 도로 개설 공사에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예, 맞습니다. 그럼 지금 무수동에서 구안동까지 총 거리가 얼마나 돼요? 2.6km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총 그 구안동 마을 입구까지? 예, 무수동에서 구안동까지. 그럼 지금 여기가 몇 구간으로 나눠져 있습니까? 우리 무수동 구안동은 별도로 뭐 구간을 나눠서 그럼 지금 여기 보니까 네네. 앞전에 네. 2016년도에 시작을 해가지고 네. 제일 먼저 공사한 데가 몇 메다예요?
지금 이번에 140m 했고 네. 앞전에 저 150m 했고 그럼 이게 구간으로 끊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예산 내려오는 거를 반영해서 하는 건지 근데 예산 형편에 따라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총 2.6km를 가지고 이제 예산 범위 내에서 이제 하다 보니까 지금 말씀대로 뭐 우리가 사업비로 하면은 지금 현재 1차, 2차로 하고 있고요. 근데 부득이 편의상 저희들은 이제 1구간, 2구간으로 칭하고 있습니다. 지금 16년부터 시작을 해서 네네. 예산이 지금 16, 17년도에는 예산을 반영시켰는데 네. 18, 19년도에는 예산을 하나도 반영을 못 시켰어요. 네네. 그리고 2년 동안 지금 쉬었다가 네. 20년하고 22년까지 이제 예산을 확보했다고 지금 여기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 네네. 지금 추진 계획에 보니까 2026년 네. 잔여공간 보상 및 공사 추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럼 이거 이렇게 되면 한 1, 20년간 공사를 해야 된다는 건데 그 앞전에 이거 설계하고 할 때 보상이라든가 토지 보상이라든가 이런 계획을 세우지 않았어요? 저희들이 당초에 이제 그런 총괄 계획을 세웠는데요. 그동안 과정을 말씀드리면은 이 운남도 연결도로 개설공사의 사업목은 아까 말씀드린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 사업으로 해서 처음에 반영을 했습니다. 네. 네, 그렇게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이제 2017년도를 확보한 2018, 19년도는 운남로하고 저희들이 그 무수도 치유습도로하고 연관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하고 저희들에서 그쪽 치유습도로를 먼저 투입을 한 상황이고 저희들이 이제 그 추기습도로가 준공이 됐기 때문에 치유수분 언제부터 공사를 했어요? 시에서 하는 정확한 그 사업 기간은 좀 제가 저희 정확하지만 15년부터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예. 15년하고 16년 거의 동시에 시작했는데 네. 치유수분 지금 공사가 얼추 다 끝나가고 있고 네네. 이게 구안동 도로개설공사는 지금 거의 뭐 프로테지가 지금 여기는 구간만 해가지고 70% 완료됐다고 체크가 돼 있는데 네네. 전체적인 프로테지로 따져가지고 네. 이거를 올려주셔야지. 그 구간만 가지고 70% 확보됐다 이러면 거의 다 한 것 같잖아요. 지금. 예, 그 자료를 그런 식으로 다시 한번 그 말씀드리고 사실은 이제 이게 2016년, 17년도나 2020년도 같은 경우는 국비가 지원됐거든요. 네. 지금 국비라는 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개발구 제한구역 주민 사업을 해서 이제 국비가 받아서 시비하고 매칭을 한 건데요. 저희들이 앞으로에는 이제 저희들이 개발제한 지원 사업에 이쪽 운남로 연결도로 공사를 이제 집중적으로 투입해서 국시비하고 구비를 받아서 지금 계획은 좀 늦었지만은 2026년 이전에라도 할 수 있도록 그 예산 편성이나 그 사업 추진을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앞전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도 똑같은 상황이었고 똑같은 말씀을 하셨고요. 네네. 왜냐면 마을 주민들은 이것 때문에 불편도 겪고 있고 지금 네네. 이게 언제 처리가 되냐고 계속적으로 지금 민원은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 부분을 국장님께서 직원들과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어, 320페이지 보시면 세월교 난간대 하천법 위반 추진 조치 현황이 있습니다. 네네. 그 한번 내용 좀 말씀해 주시죠, 국장님. 이제 세월교라는 특수성의 이제 하천 규정에 따라서 이제 그 난간이라 이런 거 부분은 유수에 지장을 줄 경우는 이제 설치가 좀 어렵다는 게 하천 부서 관리 부서의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이제 사람이 통행할 경우에 어떤 이제 문제가 있는지 또 우기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해본 내용으로는 우기에는 그 이제 유수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들이 그 철거를 하고 일상시에는 이제 보행 안전이 우려되기 때문에 난간대를 설치해서 안전을 확보하는 게 좋겠다는 이제 결론에서 지금 현재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저희들이 세월 난간대만 그 밑에 하부에 있는 세월교고 대부분이 이제 안전 난간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안전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그 유수의 지장을 범는 범위라면은 큰 문제 없다고 판단되는데 그 부분이 이제 그 뿌리공원에서 오는 그 유량하고 이런 걸 이제 하다 보니까 부득이 저희들이 우기철에는
난간대를 철거하는 방안을 하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리도 꼭 필요에 의해서 설치를 했지만 네. 다리를 설치하고 난 이후에 장마 때마다 그 다리 부분에서 네. 범람을 해가지고 옆쪽으로 물이 흐르면서 그 보행자 네. 테라스 해는 것까지 다 기둥이 쓰러지고 항상 그 해마다 그런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난간대도 지금 가로반은 해체를 했는데 네. 세로반은 지금 그대로 놔둔 상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부분도 21년도 여름에도 한 차례 이제 비가 많이 왔을 때 또 이물질이 걸려가지고 또 옆으로 물이 범람했지 않습니까? 저희들 이제 분석을 한 결과로는 네. 이쪽 저희들 설치한 세월과 난간대가 주 문제가 아니고 위에 설치되어 있는 오도가 문제라고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네.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근본적으로 하천관리사업소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이제 오도가에서 직접 내려오면은 보행 데크 쪽으로 들어가거든요. 그 물이. 네. 그래서 그 물기를 먼저 잡아주는 게 지금 말씀대로 보행대 데크를 이제 보호하는 일이다 생각해서 근데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하천관리사업소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뿌리공원 주차장도 지금 하천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요즘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그걸 내용을 이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이제 세월교 난간대가 물론 뭐 전혀 관계없다고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주는 그 위에 설치되어 있는 어도로에서 물이 나와서 데크로 넘어가는 물을 이제 방향을 좀 조정해주는 게 그 가장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각별히 신경 쓰셔가지고요. 네네. 여름에 큰 피해가 없도록 신경 써주기 당부드리고요. 예, 하겠습니다. 열심히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서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 과장님 및 직원분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 중지 후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수 의원입니다. 네. 352쪽 좀 볼게요. 부설주차장 의법상 조치 내용 좀. 지금 조치 현황을 보면은 네네. 시정 완료된 데도 있고 네. 또 사전에 통지에서 조치 중에도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 선화동 414-2 여기는 부설 주차장을 불법 용도 변경을 했는데 주차장을 사무소로 사용을 했습니다. 네네. 또 주차장을 일반 음식점으로 쓴 데도 있고 네. 주차장을 종교 집회장으로 쓴 데도 있고 네. 주차장을 사무소로 용도를 변경을 해서 쓴 경우부터 좀 지금 조치 중에 있는데 네네. 여기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대부분의 이제 그 건축물은 주차장법에 의해서 주차장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일부 그 건물주들이 지상의 1층에 있는 주차장으로 사용하지 않고 달아내는 거죠. 이제 불법으로 증축하든지 아니면 전형적으로 이제 우리 필로티 구조에서 일부 내부에 주차장에 있는 거를 칸막이에서 식당이나 사무실로 쓰고 있는 사례가 가끔 이제 발생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점검을 해서 지적을 하고 현재 원상복구 하도록 그래서 이제 사무실로 쓰고 있는 선화동은 완료됐고요. 여기는 완료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음식점도 완료됐고 아까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종교 집회장으로 일부 쓰고 있는 이거는 현재 시정명령 중에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종교 집회장으로 썼어요. 네네. 주차장을 가지고 네네. 실내입니까? 실외입니까? 이거는? 아니 저기 우리가 이제 1층에도 보면은 네네. 이 교각을 세우고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네네. 근데 여기는 좀 실내로 이렇게 되어 있나요? 주차장이?
예, 그렇습니다. 그 교회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실내에 있는 예, 실내에. 네, 주차장을 이제 주장을 막아서 네. 이제 뭐 종교 집회성에 이제 그 구성 정도겠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음식 식당 뭐 이런 거 한다든지 또 뭐 물건을 갖다 놓는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고요. 여기는 지금 이제 지금 조치 중에 있네요. 예. 그래서 시험 명령 중에 있고요. 또 다른 뭐 법령 똑같이 저희들이 2차의 시정 명령 후에 사유 없이 불가피한 사유가 없을 경우에 저희들이 신규 발생할 경우는 고발 또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건축가 349쪽 좀 볼게요. 네네. 장기 미착공 건축 허가 현황을 좀 보고 있습니다. 네네. 메가시티 공사, 신축 공사, 네네. 여기가 이제, 작년에 8월 19일 날 건축주가 이제 변경이 됐습니다. 이렇게. 예, 그렇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지금 지상 8층, 지상 15층 연면적이 이렇게 큰데, 가장 중구에서 지금, 흉물로 남아 있는 것이 지금 여기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역전소, 옛 도청 자리를, 그 길에 가장 흉물로 남아 있고, 가장 오래된 공사하다가 중단된 곳이 여기인데, 여기를 보면은, 이 중구가 왜 이래? 이거 언제부터 있던 건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메가시티가 저희들이 2002년도에 건축 허가를 받은 후에 공사를 하면서 골조 및 이제 외부 마감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성원건설일 겁니다. 아마 그 당시 공사가. 그렇죠. 예. 성원건설이 이제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해외 투자 뭐 과다한 해외 투자 등 여러 가지 부도를 나고 불가피하게 이제 공사 중단된 장기 중단된 상태가 이르렀습니다. 근데 그런 과정에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고 또 우리 중구가 가장 중심에 있는 그 건물인데 저희 행정에서는 빨리 어쨌든 조속하게 사업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은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들이 그 2019년도에 공매를 받은 업체로가 저희들이 사업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주식회 메인스트리트라는 것 자회사인데요. 회사에서 저희들이 그래서 작년도 1월 달부터 어쨌든 정상화하기 위해서 많은 우리 노력을 했고요. 또 이제 그래서 명의 변경 또 각종 행정 절차를 좀 저희들이 다른 업무보다는 빨리 좀 처리 많이 해준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분들은 이제 그래서 이 구조물이 거기에 판매 플러스 숙박 시설을 해야 된다는 호텔 영업이 가능하다는 이제 사업성 분석에 의해서 저희들도 호텔까지 숙박 용도 변경을 해주면서 이제 그 사업 정상화하도록 노력했는데 불구하고 저희들이 최근에 알아본 바로는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고 부동산 규제 정책 또 대출 욕제하는 거죠. 그러고 그래서 이 주택에 대해서는 아파트는 좀 PF가 가능한가 봅니다. 근데 이 상업 시설에 대해서는 PF가 좀 그 자기가 생각했던 금액만이 안 나오는 거 봅니다. 그러니까 뭐 저희들도 정확한 건 아닌데 이제 동료학에서 얘기를 들어보면은 뭐 100억, 150억에 이런 더 받아야 되는데 좀 PF를 그래서 금융권에서 그렇게 PF를 잘 대출이 되지 않으니까 지금 중단되고 있는 상태고요. 저희들도 계속 지금 그래서 최근에는 이쪽 지금 메인스트리트가 사업을 할 건지 또 이 부분을 제 3자한테 할 건지 지금 고민 중에 있는 걸 알고 있고요. 어쨌든 그 메인스트리트가 됐든 제 3자가 되든 저희들 빨리 행정지도를 해서 정상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작년에 이제 설계 변경이 좀 이루어졌는데 네. 설계 변경을 해서 이제 우리 건축가로 이제 들어올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설계 변경 내용 중에 숙박시설도 포함이 돼 있다. 네, 그렇습니다. 호텔 네네. 3계층입니까? 4계층. 4계층입니까? 네네. 호텔 4계층. 또 이분들이 이 변경된 건축주가 또 이 사업을 계속 할 것인지 또 아니면은 또 다른 사람으로 또 할 것인지 이것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과연 이 메가시티 건물이 언제쯤 완공이 돼서 거기 그렇지
또 은행 1구요. 네. 그렇지. 그 양쪽이 이렇게 지금 돼 있어요. 돼 있어가지고, 대전을 방문하신 분들, 또 대전에 오래 사셨다가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신 분들, 이 건물이 언제적부터 있던 건물인데 아직까지 자고 있느냐. 행정적으로, 우리가 행정적이야, 건축가에서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겠죠. 이것을 이제, 그쪽, 사정이, 그러니까, 지금 이 건물이 지금 이렇게 오래 방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는 최대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죠. 네네,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결과가 이제, 저희들이 안 나오니까 예. 죄송하고요. 예. 사실은 저희들이 대단히 중구가 그동안 그 어떤 재개발, 재건축, 뭐 상업시설 플러스 재개발, 재건축이 답보 상태에 있다가 이제 최근에 작년부터 이제 어떻게 보면은 현재 이 28개의 그 민간 공사 현장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뭐 대단히 중구의 인구 이입 정책과 맞물려 가지고 저희들이 그런 사업이 정상화되려면은 이런 메가시티나 상업시설 기능도 또 외부에서 볼 때는 정상화되는데 더 빨리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본의원도, 이런 건물들이 지금 보면은, 네. 중구 대흥동, 보호빌딩 신축공사, 네네. 여기도 지금 지상 9층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도 상당히 큰 면적이죠. 네. 여기도 이제 자금 부족으로 이제 중단 사유를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서 행정사무사무들 때 본의원이 이렇게 언급을 했지만은 과연 우리 중구가 인구가 유입되고 중구에 기업 유치를 해야 되고 이런 것이 많은데 이렇게 또 중구 한복판에 네. 이렇게 대형 건물들이 신축을 하다가 중단되고 그냥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좀 우리 관측에서 볼 때는 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좀 없을까? 이거를 어떻게 슬기롭게 해결을 해서 우리 관공서뿐만 아니라 기업 유치하는데도 좀 좋은 게 없을까 해서 본인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네네. 예, 그래서 이거는 어쩌면 사적인 건물이니까 그분들의 애로사항이 좀 어떻게 잘 해결이 돼야 될 텐데 네. 이런 걱정이 좀 저도 없어요. 예. 근데 지금 말씀은 대형동의 보호빌딩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화가 나간 용도가 오피스텔입니다. 예. 오피스텔인데 그동안에는 사실은 이제 사업성 오피스텔 분양이 안 된다고 판단해서 이제 사업을 추진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안전이나 안전 진단 이런 건 계속 저희들이 관리해서 이제 문제 없이 관리하고 있는데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저희들이 중구의 분양 시장이 활성화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아마 이제 이쪽 보호 사업 측에서도 오피스텔이라는 사업성이 이제 지금 최근에 인근에 오피스텔 사업 새로 신규 사업이 좀 서너 군데 생기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아마 여기도 그런 사업성 분석을 새로 하면서 오피스텔이 가능하다고 하면은 바로 재개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도시국장 입장에서는 사실은 지금 이런 중구에 조금 전에 말씀한 28개 현장하고 이런 장기 중단된 건축물에서 저희들이 예상하는 40개 정도의 공동주택이나 현장이 생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외부에서 또 그 사업 시행하려고 오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중구에서 빠른 행정 처리를 사실은 요구를 하고 있고요. 예, 예. 저희들도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건 당연한 사실인데 저희들이 이제 현재 사업을 추진을 이제 건축과 공동주택 한 개 계에서 하다 보니까 좀 40개 현장을 다 통일해서 원활하게 하기는 좀 한계는 있긴 있습니다. 물론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조금 그런 지금 원도심의 인구이입에 가장 여러 가지 사업 있지만 가장 좀 효과 날 수 있는 인구이입의 공동주택 건설 또 사업 건설하기 위해서는 조금 행정감사와만 좀 동떨어진 얘기지만은 이런 기후 활성화가 더 필요하다. 저희들 특히 보면 저는 안전도시 국장 입장에서는 그런 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본인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번 5분 본회의 5분 발언에서도 언급을 했지만은
상업시설이 상업 쪽이 우리 중구에 많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점포들이 상당히 빈 점포도 있고 그런데 우리 중구에 이런 점포 시설, 판매 시설보다도 우선 주거가 먼저 들어와서 인구가 유입돼서 자연적으로 인구가 많이 유입되면은 점포 시설은 자연적으로 이제 늘어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용도 용적지에 대해서 언급을 했지만은 이 상업시설 쪽에서도 인구가 유입이 되어야 되는데 상업시설에서 너무 이 점포가 상업적인 것이 많이 드러나면은 가게가만 우후죽순으로 생긴단 말입니다. 네네. 판매시설만. 그러면은 인구는 없는데 판매시설만 늘어나면은 이 경제 효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본인도 여기 대해서 고심을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런 우리 행정적으로서는 우리 건축가에서 많은 애를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이런 행정적으로 어떤 소리가 들어온다거나 사무님 오면은 바로바로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이 사업하시러 오시는 분들 생각할 때는 그래도 좀 너무 좀 늦어진다라는 이제 이미지는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여튼 열심히는 해서 중구에 사업을 하게 오면은 지금 그런 리스크도 없고 신속한 처리를 하고 있다 이런 거를 어떤 그런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정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육상래 의원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육선의 의원입니다. 네네. 건축가 325페이지 첫 장을 좀 한번 봐주시겠어요? 네네. 이 불법 건축물 지도 단속 및 행정처분 상황에서 이 장수가 페이지 수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네네. 여러 가지 이제 유형도 여러 가지고 예예. 상당히 많은데 이제 물론 불법 건축물을 뭐 개조하고 또 뭐 주차장을 갖다가 또 점포나 사무실로 또 이용을 하고 이렇게 이제 아주 증축이나 개축을 심하게 한 경우에 다 단속을 다 하고 행정처분 다 해야겠죠. 네네. 근데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보면은 처마 앞쪽에 비가림 시설을 한다거나 아니면 계단 올라가는 쪽에 외부 계단 이제 쪽에 이제 비가림 시설을 한다거나 이런 경우 그걸 뭐 프라티기로 된 거 있죠? 기둥 세워서 네, 넥산. 예, 넥산인가? 예, 예. 네. 그런 거를 이제 설치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집을 짓고 살다 보면 이제 바람이 불고 하면 비가 들이치고 이제 이렇게 하니까 근데 그런 경우에는 사실 이게 좀 뭐 처분을 한다는 건 좀 과한 게 아닌가. 물론 건축법상에는 뭐 뭐 법을 위반한 건 사실이니까 물론 뭐 행정처분을 해야 된다고 하면은 어차피 하긴 해야겠습니다만은 근데 소규모로 이제 예를 들어서 한 뭐 2, 3평방미터라든가 3, 4평방미터 작은 거 있지 않습니까? 초반 예, 네, 설치해놓고 대부분 이거는 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설치를 한 건데 이것까지도 또 행정처분을 한다는 것은 좀 과하지 않은가 그런 네네. 얘기인데 지금 대다수가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지금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건축가에서 좀 현장 좀 어느 정도의 융통성을 갖고 처분을 하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뭐, 조금 전에 건설과에서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이제 이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저희들이 이제 업무 처리를 합니다. 하나는 이제 항공 차량에 의한 이제 단속이고요. 또 하나는 상대성 있는 민원에 의해서 이제 저희 신고 들어오면 처리하고 하나 처리하고 한 자체적인 조사가 필요할 경우는 하고 있는데 대부분은 지금 항측하고 이제 상대방 민원에 의한 저희들한테 민원 제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육산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뭐 소규모 건물, 소규모 근무에 뭐 불가피한 뭐 비가림이라든지 보일러 좀 내기 위해서 보일러 설치하게 되기 이런 거는 사실은 저희들도 주민의 큰 영리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좀 재량 행위를 이제 가할 수 있다 하더라도 민원이 발생돼서 상대방 민원이 제기돼서 법령에 잣대를 대는 요구를 하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그런 부분은 저희들 불가피하게
조치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최근에 어떤 그 민원 신고가 뭐 5개구청 동일하게 집단으로만 들어오는 게 많이 있습니다. 쉽게 예를 들면은 우리 건축가 같은 경우 500건을 한 번에 넣으시는 분도 있고 이래서 그 처리만 해도 지금 사실은 이제 과부하 걸리는데 또 그 부분들은 또 이런 법령을 다 알기 때문에 그 위반 사항에 대해서 또 무기는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저희들도 전육산위원회처럼 그런 재량껏 해드릴 수 있으면 좋은데 그럴 경우는 저희들 좀 처리하는데 어렵다. 그래서 부득이 그럴 경우는 규정대로 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이게 건축법상에 네네. 건축물의 정의라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디서 어디까지다라는 거. 네, 근데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볼 때는 건물이라면 기둥이 있고 지붕이 있고 벽이 있어야지 건물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넥산 같은 거 처마 밑에 설치한 거는 단순 파이프 같은 거 한 두세 개 세우고 네. 지붕 비가리만 하거든요. 네. 플라스틱을 해서 네. 보다 뭐 기와를 올린다거나 아니면 슬라브를 친다던가 뭐 스레트 지붕을 올린다거나 이런 거 아니고 네네. 그냥 투명 플라스틱 이런 걸로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그것까지도 건축물로 볼 수 있는 겁니까 이게? 예, 저희들이 이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건축물이라는 용어 정의에 기둥하고 지붕을 주로 보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드리는 건 넥산 설치를 하더라도 폴대로만 기둥을 두세 개 세우고 거기에 넥산 커버를 씌우거든요. 근데 넥산 커버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붕에 재료거든요. 넥산 일부대로 기와를 설치하든 뭐 유리 설치하든 넥산 설치하든 지붕 설치한 걸 보기 때문에 그런 건축법에서 위반이고 지금 말씀대로 의원님께서 말씀대로 재량은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처마에서 뭐 1m 이내의 그 달아내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기둥 안 받고 자립을 해서 이제 벽면에 심어서 하는 1m 정도, 1.2m 정도의 그런 거는 저희들이 재량으로 이제 그 단속을 제외하는데 지금 의원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기둥을 설치하는 그거는 이제 건축법상의 증축행위로 볼 수밖에 없는 입장. 근데 본인이 한번 살펴보니까 네. 벽이 있어야 할 것 이렇게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벽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냥 파이프 하나라도 기둥하고 지붕, 예. 세우고 네. 지붕이 있으면 그것도 예, 불법 그- 건축물로 본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통념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네네. 일반적으로 볼 때 이거는 넥산위로 다뤄냈다고 하더라도 이건 용도를 주차장으로 쓴다거나 아니면 사무실이나 주택 창고로 쓰기 위한 거라면은 물론 이게 불법 건축물을 봐야겠죠. 근데 용도가 네. 대부분 우리가 보면은 현관 쪽이라든가 아니면 2층에 또 테라스 쪽이라든가 이런 데를 조금씩 다뤄낸 거거든요. 네. 비라든가 이런 걸 막기 위해서 뭐 벽을 설치해서 그 안에다 화분을 분재를 키운다거나 뭐 이런 경우는 뭐 다르겠죠. 근데 벽도 아예 없고 그냥 한 2m 정도 이렇게 다뤄내서 기둥 양쪽에 두 개 세워놓고 그냥 거기다 신발장에나 하나 놓고 비 맞지 않게 이렇게 해놓은 것도 건축물하고 철거를 해라. 언제까지 철거하지 않으면은 행정 처분하겠다 이렇게 개고장을 다 네. 보내는 걸 알고 있는데 현장 상황을 봐서 물론 이제 민원인들이 뭐 신고를 하고 하니까 어떻게 뭐 신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 처분을 안 할 수는 없다라고 하지만 현장을 가서 보고 이거는 용도 자체가 뭐 창고라든가 다른 용도를 사용하는 게 아니다. 단순 비가림 시설이구나. 이럴 때는 법에 그냥 잣대로만 갖다 댈 것이 아니고 네. 이 실생활 필요로 해서 설치한 거구나 이렇게 해서 행정처분을 좀 면제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까지도 일률적으로 다 그런 잣대를 들이대면은 우리 사회가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면서 그 정도의 여유도 없다라고 보면은 어떻게 그냥 원칙만 딱딱딱 지키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거를 좀 처분을 할 때도 현장 상황을 고려해서 처분을 하는 거죠 어떤가? 예, 그 저희들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항칙이나 민원에 들어오는 것도 이제 지금 처리할 때 최근에는 이제 그 민원인들이 또 사후에 정보공개 청구를 합니다. 그래서 그 건 처리에 대한 결과를 요구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저희들도 뭐 같은 구민에서 어렵게 하시면서 그 불가피하게 하는 거에서 단속을 하고 싶지는 않지만은 그분들은 이제 법령에 안 맞는데 왜 공무원이 직무유기를 하고 있냐 이렇게 주장할 때 저희 건축가 직원들 사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저희들도 재량으로 해줄 수 있는 사항은 많이 좀 저희 현장에서 안내도 하고 해주지만은
법령에 잣대를 대고 있는 민원인이 있을 경우는 불가피하게 저희들도 법대로 규정대로 갈 수밖에 없는 입장을 이해해 주시고, 지금 말씀대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제 기둥이 없는 이제 이렇게 벽에서 1.m 정도의 비가림 이런 시설은 저희들이 단속을 유예하고 있으니까 그 정도 범위라면은 저희들이 그런 재량으로 해서 그 단속 안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저희들 어려웠고 사실은 이 재산권 관계인데 어쨌든 현장 상황을 좀 고려를 해서 현장 상황을 확인하고 상황을 고려를 해서 이렇게 처분을 했으면 좋겠다는 예, 의견을 예. 좀 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의원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네. 사무감사 자료 353쪽 관내 행정 게시대 설치 현황 있습니다. 여기 저단형 19개소에 19대 21면이 있어요. 예. 이 관내 행정 게시대에는 어떤 걸 설치합니까, 주로? 공공의 알림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행정에 대한 우리 중구라면 중구 행정 또 대단 국가에서 하는 행정에 대한 주민 안내라든지 뭐 예를 들어 코로나면은 코로나19에 뭐 우리 예방 접종센터에 이런 현황이 알려진다든지 이런 거를 좀 광고해서 팬카드로 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게 그 국장님 과장님 시절에 예산을 들여가지고 네, 지역별로 해서 청정 지역에서 하단에다가 기둥 세워서 만든 거 맞죠, 이게? 네 그렇습니다. 네, 광고물 없는 지역에서 네. 그 사거리 주로 사거리에는 그렇게 설치해서 일반 불법 광고물이 부착되지 개참되지 않도록 이렇게 한 상황입니다. 그럼 그 뭐 명절 인사라든가 네네. 그런 부분 장애 그런 부분도 여기 행정 이 게시대에 걸 수 있는 사항이에요, 그게? 근데 이제 행정 게시대라고 하는 목적상 공공의 네. 행정적인 이제 안내이기 때문에 네. 그렇지만은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뭐 어떤 그런 내용,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명절이라든지 이런 상황 할 경우는 그 행정 게시대에 사용하는 것도 큰 문제는 없다고 좀 보거든요. 근데 한번 그런 부분에서는 한번 저희들이 그런 선관위나 이런 거 한번 정확하게 한번 그럼 우리 저기 보고 구의원님들도 명절 때 그러면 그 행정 게시대에다가 개cep할 수 있겠네요. 이제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한번 선관위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만약에 법적으로 그 선거법이라든지 이런 거 문제 안 되고 또 이렇게 행정의 시대가 과연 할 수 있는 거를 정확하게 한번 판단해서 그 부분에 제가 서면으로 이번 추석 때 네, 제가 우리 행정 그 게시대에 걸린 걸 봤어요. 네네네, 보고 그 자료도 가지고 있는데 네, 그래서 제가 지금 행감이라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행정 게시대라고 하는 거는 구청에서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행정적으로 인한 국민들한테 알릴 그런 거를 개cep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 한번 더 짚어보고요. 네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현관에 의뢰하셔가지고 예예.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예, 그런 부분은 한번 이제 행정 게시대 또 우리 이제 청사의 개청 여부 이런 부분 한번 종합적으로 한번 판단해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정수 의원, 저 질의 좀 시간 있으니까 좀 나누고 좀 하겠습니다. 예, 이정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수입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제 건축 신축할 때 허가를 내줄 때 네네, 물론 교통영향 평가에서는 벗어난 지역이에요. 유명 시에서 관리하는 큰 도로 옆에 유명 커피숍이 들어옵니다. 네네. 커피점이. 그래서 착공계가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서구 용문동에 대형 커피점을 봤어요. 네네, 근데 거기에 드라이브스 커피점이 있고 네. 아침 출근 시간에 차가 엄청 많이 밀려요. 네네, 그러면 이제 우회전해서 이제 차가 들어간답니다. 이렇게 들어가면은 그 시간대에 차가 커피를 받으러 이렇게 쭉 밀리는데
우리 중구에도 지금 건축허가 어떻게 들어왔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그런 것이 공사를 한다고 지금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 커피숍이 들어온다고. 근데 그 바로 옆에 그 도로가 버스 전용 차선이에요. 여기가 네네. 버스 전용 차선. 그러면은 그 건축 허가를 내줄 때 교통형 평가에는 벗어났지만은 대형 이런 커피점이 들어올 때 그런 거 건축 허가할 때 그런 것도 감안합니까? 아니면은 그냥 이 서류상으로 맞으면 해줍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행정관청에서 건축 허가를 해줄 때는 예, 커피숍이라는 용도가 아니라 근린생활시설인 용도거든요. 그러니까 예. 근린생활시설 용도로만 명기를 하고 들어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저희 중공 때까지는 어떤 커피숍이든지 대중음식점인지 들어오는 거는 사실은 같은 근린생활 범죄에 들어가는 거라면은 저희들이 그런 구체적인 명기가 안 되고 단지 이제 건축물 준공 이후에 위생과에서 영업허가 할 때 그때 이제 커피숍이 들어오는 문제가 되는 거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지금 관련 법령에 교통영향 평가라든지 이런 적용 대상이 제외되는 이런 건축물이라고 하면은 그런 규제나 제한할 수 없습니다. 물론 이제 제한할 수는 없죠. 네네. 없는데 대전에 근데 그런 데를 밀린 데를 봤어요. 네. 예, 이제 봐서 저한테도 이제 민원도 이렇게 저 건축 허가를 내주는데 이런 교통영향 평가에서는 비켜나지만은 네네. 저렇게 버스 전용 차선에 네네. 저렇게 차가 밀려 있는데 저게 행정적으로 건축 허가할 때 아무 이상 없으니까 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최근에 뭐 예를 들면은 유천 사거리에 그 커피숍 하나 있죠. 옛날 주유소 했던 자리. 예. 거기도 이제 주유소 하면서 그 리모델링 해가지고 이제 커피숍을 차렸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이제 저희 행정관청에 관련되는 거는 위생과의 영업허가 적성성 여부 및 이제 진입하고 진출 나갈 때 보차가 조명이거든요. 조명을 해줄 건지 말 건지. 그런 개념으로 선권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건축 허가 때는 뭐 건축 허가 때는 그런 개념으로 예, 예. 그렇게 볼 수밖에.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건축 행위가 벌어지고 거기에 민원이 발생하면은 이제 처리할 문제지만은 네네. 우리 건축가에서는 네. 이런 건축 행위를 할 때 네. 그런 것까지는 보지 않죠. 그 용도를 그냥 근린생활시설로 그냥 지정했기 그런 때문에, 생활만 보고서. 네, 그렇습니다. 일단 알았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승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사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검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및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제5일째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